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시작의 근본이 되는 원자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은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사실 원자핵 하나만 놓고 본다면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있다면 극초미세 현미경 속에서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찍혀 나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립자,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자핵 내부에는 원자핵이라고 하면은 단일합니다. 단일하다. 뭘 의미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기체 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핵,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그다음 헬륨, 수소와 산소, 여러 가지 원자핵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시작은 경수소로부터서 시작을 해서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산소, 다음에 질소 이렇게 양자 결합을 즉 핵융합을 이뤄 나간다는 것이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개체의 핵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는 전자가 각각의 개체들이 포획되지 않고 원자핵만 있을 때의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전자가 있을 때는 절대 융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기체 상태에서 액화는 되지만 핵 융합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 왜냐? 전자가 걸림돌이 되므로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핵 융합을 일으키려면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냐? 운동하는 전자 밀도가 높은 흑체 복사 플라즈마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 하면 분열된 양자가 멀리 도망을 가지 못함으로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분열을 해버리거나 붕괴를 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와 양자, 그 핵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소립자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자핵 모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1836개체의 포지트론이 하나의 원자핵을 이루고 있다. 왜 이런 주장을 내가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원자핵이 분열을 한다든지 깨지게 되면은 전국에 나오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포지트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포지트론은 뭡니까? 일렉트론의 짝입니다. 일렉트론의 짝. 일렉트론은 전자이지만 포지트론은 양자입니다. 그러면 양자인 포지트론이 1836개체가 하나의 원자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핵 내부에는 쿼크나 파이 중간자나 보손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836개체라고 하는 포지트론 개체가 하나의 원자핵을 만들고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극저온인 마이너스 273.16도라고 하는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도에 의해서 이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렇다면 이 원자핵이 만들어졌을까를 유추해보면 극저온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극저온 상태는 어떤 극저온 상태냐? 절대온도 상태 내에서 빅뱅이겠죠? 절대온도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왜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이 온도가 이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켈빈 온도라고 하는 절대 영도가 이 원자핵 내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핵력. 핵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공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생김새는 하나하나의 포지트론 개체에는 전자의 개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전자는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띄었지만 이 포지트론은 무슨 성질을 가졌느냐 하면은 어떤 압력을 받거나 하면은 그냥 엉키는, 쉽게 얘기하면 배열이 일어나면서 엉킴 상태에 있으면서 환경이 급변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 영도를 품고 원자핵으로 만들어진다. 즉 이 온도가 곧 핵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서 너클레어 포스가 생성이 되고 일렉트론을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것입니다. 일렉트론을
만약에 원자핵이 이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은 핵력은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겠죠. 핵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자를 포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탄소화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력이 곧 온도다. 마이너스 273.16도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온도. 초극저온이죠. 이 절대 온도에 의해서 이 포지트론이 이렇게 배열을 일으키면서 공으로, 단일한 공 하나로 만들어져서 원자핵으로, 아토믹 너클러스인 원자핵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성자이고요. 이것은 이제 양성자인 원자핵하고 같은 것입니다만, 이게 절반으로 탁 놓아지면서 이 중성자는 극저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양성자는 극저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명명하기를 이건 프로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열이 딱 일어나는데 흑체복사 플라즈마 상태의 공간에서 견디질 못함으로 이것이 이제 절반으로 논아지게 되는 것이죠. 절반으로 논아지게 되면서 하나는 온도를 잃게 되고 하나는 온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멀리 도망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가 다시 핵력으로 끌어당겨서 포획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양자 결합, 즉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핵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성자는 양자 엉킴 상태에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온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깨져가지고 2개가 배열을 유지한다든지 뭐 10개가 배열을 유지한다든지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엉클어지는 거죠. 이 포지트론이 엉클어지는 현상.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온도를 잃어버림으로 있어서 전자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킵니다. 이 중성자는요. 전자를 끌어당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온도를 잃어버렸으므로. 하지만 이것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톤은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핵력을 만들어내므로 전자를 끌어당길 힘을 가집니다. 너클레어 포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다, 분열을 일으켰다, 나중에는 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열된 2분의 1 원자 중에 전부 이걸 가지고 있죠. 온도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소가 전자를 떼내는 과정에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멀리 가버리기 때문이죠. 이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멀리 가는데 끌어당길 거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너클레어 포스로 끌어당겨서 이걸 핵융합을 해야 되는데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토믹 너클러스 원자핵. 원자핵은 1836 개체의 포지트론, 즉 양전자입니다. 양전자가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 그 절대온도 상태의 공간에서 이 온도를 안에 품고 원자핵으로 만들어졌다. 이 원자핵이 핵으로 만들어진 프로톤이 뭐냐 하면은 모든 물질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원자핵으로 인해서 이 프로톤에 의해서 중성자도 되고 양성자도 되고 이제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핵융합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 발견이 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뭐 아르곤, 헬륨, 탄소, 질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물질의 시작이다. 이게 입자가속기 속에서 가속을 시켜서 벽에다 부닥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개로 깨진 놈, 3개로 깨진 놈, 10개로 깨진 놈, 그런 것들이 벽에 딱 방막에 딱 부딪힌 순간 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극성을 다 가졌습니다. 전자도 극성을 가졌으므로 양자도 당연히 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존재를 합니다. 이때 하나하나 개체인 포지트론도 극성을 갖는다. 그렇게 되므로 방막에 극성이 같은 극이 딱 양자 같은 극이 포지트론이 2개짜리와 3개짜리가 딱 부딪히면 획을 그리면서 이렇게 방향으로 획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쳐지게 되기도 하고요. 방막에 부딪혔을 당시에 다른 극을 만난다면 합쳐지기도 하고 반대되는 획을 그리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자가속기 속에서는 무슨 입자다, 뭐 보손이다, 파이 중간자다, 쿼크다, 뭐 힉스 입자다, 에너지를 주는 입자다, 무슨 입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됐다. 그 획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 포지트론이 한 개가 엉켜 있는 놈과
10개 엉켜있는 놈, 20개 엉켜있는 놈, 30개가 엉켜있는 놈,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획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조금 왔는데 이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은 당연히 다른 것이죠. 왜냐? 개수가, 개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입자, 무슨 입자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